제12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차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원 현장에서 현장 비대위원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박수선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 시민 그리고 경기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패배 이후 지방 현장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비대위를 시도당을 번갈아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당에 기대와 성원과 격려를 주셨는데 뜻을 이루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당은 협치 구도 상황에서 또 여당이 불능의 정당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산적이고 건전한 국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막중한 소임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될 국정사안, 또 있어서도 안 될, 또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는 국정운영, 이런 것은 야당 본연의 자세로 강하게 견제하고 질책하고 비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내는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제2 연평해전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전투에서 산하하신 해군 2함대 소속 윤영아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hu원 중사, 박동혁 병장의 숭고한 희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부상 장병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덕분에 이나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산화하신 6분이 전사자로서 국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미 씨가 증언 조작 사건의 피의자로서 검찰에 긴급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새정치를 한다고 출범한 저희 국민의당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충격은 이루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동안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아들 준용 씨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은 검찰이 신속하게 이 제보 조작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규명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저희 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협조를 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당은 당 나름대로 진상을 확인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으로서는 이유미 당원의 단독 범행으로 여겨지고 또 이유미 당원에 대한 저희 진상조사단의 접근이 지금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상조사 결과가 하루속히 발표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바로 언론에 공개를 하고 그것이 범죄의 단서가 됐을 때는 신속히 검찰에 수사 의뢰 내지는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저희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만 이 사건 수사가 엄정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저희들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사과를 했음에도 꼬리 자르기식 차원에서 사과를 했고 진상을 덮으려고 하는 듯한 우리 당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처럼 정치 공세를 하거나 호도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당은 어떤 정치 공세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면서 진상이 하루속히 밝혀지고 저희들이 책임질 일은 책임을 지고 다시 굳건히 일어서서 저희 당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또 불거졌습니다. 벗기고 벗겨도 끝이 없이 드러나는 비리 의혹이 어디까지 벗겨야 다 벗겨지고 비리 의혹이 더 이상 안 나올지 답답합니다. 이 송영무 후보는 국회에 청문 요청을 할 대상이 아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대상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비리 의혹 오관왕인 송영무 후보자를 인사청문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비리가 확인이 됐다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리 투성이의 후보자들, 송영무 후보자 외에 김상곤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 이런 후보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위반하고 또 취임사에서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취임사마저도 위반하고 또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께 직접 사과가 있다는 또 취임사도 위반하고 또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모시겠다 하는 부분 취임사도 위반하고 또 비록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삼고 초려를 해서라도 능력 있는 분을 모시겠다는 그 취임사도 위반하고 위반 투성이 인사를 하면서 이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교체를 하고 요구한 야당을 국정 발목을 잡는다니 정치화를 한다느니 대통령께 선전포고를 한다느니 하는 해괴망측한 주장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공약을 위반해도 취임사를 위반해도 비리공직자를 임명을 해도 국회는 눈만 뜨고 멀쩡하니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관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리투성이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또 국회 청문회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또 임명을 강행하겠습니까? 청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굳이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아무리 부적격이라고 청문 결과를 내세우더라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무엇 때문에 청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파행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순방이 시작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한편으로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저희 기대한 대로 성과가 있을지 또 우려 또한 큽니다. 외교에서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국가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준비된 실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되뇌었던 그것을 진짜 실력으로 이번에 한번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135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 전략의 근간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는 확고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미국 측의 페리 보고서 해법과 햇볕정책 방향의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금창리 의혹 등 북미 간 갈등을 한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와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창의적인 외교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도로교통은 이미 포화 상태에 달하여 혼잡도가 극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광역도로 철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30만 명에 이르는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의 경우 KTX 이용 시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체증 해소와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서 서울 중심 도시철도 연장,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조기 착공, 주요 교통 축 고속화 도로 확충, 지역 간 교통 도심 통과 억제 등 도시 외곽 환상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는 고속도로들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당은 경기 지역 광역도로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 지역 가뭄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341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평균 53.2%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26.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지자체들이 평택호 물 끌어오기, 관정 개발, 군 차량까지 동원한 운반급수 등 가뭄 극복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의당은 여야 정당 중에서 처음으로 가뭄 피해 지역 지원 추경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 심에서도 가뭄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저수지 개보수 사업, 관계 수로 및 송수관 설치 정비 사업, 또 저수지 준설 사업 등이 신속히 추진이 되도록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당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 그 위에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선거 증거조작 역풍은 국민의당 말 정계 개편의 대소용돌이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대한 바람 앞의 촛불로 직면해 있습니다. 기쁨은 언제나 잠시뿐, 돌아서고 나면 험난한 구비가 다시 펼쳐질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결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재도약할 것인가, 소멸할 것인가, 그 선택적 갈림길에서 오늘 열리게 된 경기 현장 비대위원회에서 보다 더 혁신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전술로 국민을 속인 국민의당이 아닌 국민 속의 국민의당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박주선 비대위원장님 이하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동지 여러분들, 재도약의 골든타임은 내일도 모레도 아닌 바로 오늘입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도부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뛰어난 계책과 전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재도약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모아서 전당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8월 예정된 전대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수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너무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특별히 오늘 수원에서 비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힘써주신 박주선 비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은 경조대왕의 어리 깃든 효의 도시입니다. 그동안 참 우리 당이 요새 정말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한쪽으로는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저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고대제보다 더 뭐 사죄할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고두사죄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들께, 그 다음에 당원 여러분들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유감의 뜻을 표시를 하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가장 겸손한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 SNS에 어쨌든 요새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총리고 장관이고 탓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건 이거고 또 야당으로서 국민의당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원에 다들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수원뿐이 아니고 경기도 지역 현안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만 이상 되는 대도시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직무 유기를 했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수원, 고양, 부천, 용인, 그 다음에 창원, 여기는 다 1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다문화까지 합치면 지금 130만이 넘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에는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수원이나 이런 100만 이상 되는 도시도 50만 이상 대도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100만 이상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 하나 늘리려면 시장이 국 하나 늘릴 수도 없습니다. 또 시장이 도시계획 하나 잡을 수도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울산광역시는 110만이 안 되는데도 공무원 수는 수원보다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동안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는 방치해놨던 상황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2002년부터 10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15년이 가는 사이에도 아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반드시 특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경기 남부 주민들 모두가 이용하게 될 인덕원 수원 동탄 복선 전철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사업이 2조 5천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원래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환경 평가라든가 다 끝나고 국토부에서 2015년 10월에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각 관계되는 도시에 기본 계획안 설명을 다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까지. 그래 놓고 이제 역이 4개가 증가가 됩니다. 호계역, 그 다음에 수원의 북수원역, 그 다음에 요 흥덕지구의 흥덕역, 그 다음에 동탄의 능동역. 이 4개의 역이 늘어나면서 기타하고 합쳐서 한 3,90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500억에서 2조 9천억까지 사업비가 좀 늘어났는데 그것도 기본 계획보다는 16.2%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다시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는데 20%가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는 무슨 빌미를 잡고 타당성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갖고 KDI에 용역을 줬는데 KDI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간접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가 총 사업비 총액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동안에 뭐 박근혜 사건도 있었고 이래서 좀 지체된 거는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5년인데 지금 만 2년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도 들어섰고 또 기재부 부총리도 새로 탄생이 됐으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반드시 인덕원 수원 동탄 복선 전철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부서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당의 그 증거 조작 사건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정치 공작,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당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의당의 모든 구성원이 국민들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엄정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저희가 책임자 엄정하게 처벌 촉구하는 것이고 저희 당 내부적으로는 성역 없는 조사와 꼬리 자르기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또 저희 당 안에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서 당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나온 자료들, 증거를 기초로 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유미 씨의
진술과 증거가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미 씨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또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낼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당의 현실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일어나는 초중고 급식 대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 중학교에서 내일과 모레 학교 급식이 중단되니 라면을 사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식 대란은 없을 것이다. 기대를 했던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실망입니다. 조리사 등 급식 담당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따른 급식 차질 사태는 해마다 연례 행사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연다는데 체감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정책과 공약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안전 추진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신체 발달이 한창인 학생들에게 급식 파양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다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정치 변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적 여망이 안철수 현상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결연한 의지로 내부 혁신에 매진해야 하는 것은 이번 증언 조작 사건을 책임지는 공당의 모습으로서 마땅한 자세를 하겠습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구태의연한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태도 혹은 책임 회피성 발언 등은 국민이 기대하는 국민의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창당 후 1년여간 숨가쁘게 이어진 정치 일정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성찰하고 또 재정비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제3당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많은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긴박한 상황 논리 뒤에 숨어서 창당 후 지금까지 드러난 크고 작은 많은 오류들을 밖으로 드러내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타성의 정책 판단하고 수습해온 측면 또한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우리 내부에 쌓이고 쌓인 패단은 당의 자정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작금의 위기 상황에 당내 갈등의 정치를 부추기고 혼탁한 정치 공방을 일삼는 구태 정치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실망을 거듭해온 국민들은 이번 증언 조작 사건을 대하는 우리 국민의당을 지켜보면서 아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준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의 선택이 없으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을 권력도 없습니다. 국민의당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작금의 국민의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정농단 사건 그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인 헌법 수호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것 또한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되었습니다. 국민의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증언 조작이라는 엄청난 사건 이후에 우리 국민의당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률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얼마나 성실히 지려고 노력하는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다시 우리를 바라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도 당의 혁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책임을 다하려는 최소한의 의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들께서 정치 변화를 소망하는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의당 창당의 참뜻을 모두가 깊이 되새기는 작금의 국민의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국민의당의 어떤 혁신의 수위와 방향, 이 부분을 어디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이 사실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말씀들을 들으면서 보다 확실하게 혁신의 수위와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이나 주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비공개로 전환해서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